오늘은 8회 실력 증강 8회 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은 점검 인력, 배치 상황, 신고 등 기준인데 1번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에 따른 점검 인력 배치 상황 신고는 관리업자가 그래서 1번은 평가기관 평가기관이 운영하는 전산망에 직접 접속하여 처리한다. 2번은 배치 신고. 배치 신고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한 개의 특정 소방 대상물, 별지 제1호 서식, 그 다음에 이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은 별지 제2호 서식, 서식에 따라 신고한다. 3번은 관리업자는 점검 인력 배치 통보 시 최초 1회 및 점검 인력 변경 시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른 그래서 소방 기술 인력 소방 기술 인력 보유 현황을 평가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4번은 평가기관의 장은 관리업자가 배치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점검 인력 배치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도시기호 체크밸브. 체크밸브는 이제 개폐 밸브를 먼저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제 위에다가 이렇게 사각형의 모자를 씌우면 체크밸브가 됩니다. 뭐 잘못됐나요? 네? 아, 맞네요. 네. 이게 선택 밸브를 그렸네. 네. 맞습니다. 체크 밸브. 네. 체크 밸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화살표. 네. 맞습니다. 자동 폐쇄 장치는 이제 동그라미 안에다가 ER 이렇게 도시기호가 이렇게 됩니다. 영문적 약자가 뭐 이해하니까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아, 글쎄요. 나도 찾아보지를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ER은 뭐 응급실이지 않습니까? 응급실이요? 예, ER이 응급실 약자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급하면 급할 때 자동 폐쇄해라.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알겠습니다. 3번은 이제 소화전함 등 이제 5개 소화전을 말하는데 점검표의 점검 항목이 3번. 그래서 첫 번째가 함 개방 용이성 및
장애물 설치 여부 등 사용 편의성 적정 여부인 두 번째가 위치, 기동, 표시도 적정 설치 및 정상 점등 여부인 세 번째가 옥외 소화전 표시 설치 여부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소화전 함 설치 수량 적정 여부인 다섯 번째가 옥외 소화전 함 내 소방호수 관창 옥외 소화전 개방 장치 비치 여부 마지막이 호수 적결 상태 그 다음에 구경 방수 거리 적정 여부에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호수가 적결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해라 그런 뜻인데 옥외 소화전은 적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함에 보관되어 있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옥내 소화전 돈 따서 하니라고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4번 물분무 헤드 설치 제외 NFTC 기준이 1번 물에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 또는 물과 반응하여 위험한 물질을 생성하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인 두 번째가 고온의 물질 및 중요 범위가 넓어 끌어 넘치는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인 세 번째, 운전 시 표면의 온도가 260도씨 이상으로 되는 등 직접
업무를 하는 경우 그 부분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기계 장치 등이 있는 장소. 네. 그 다음에 5번 펌프의 성능시험 배관 설치 기준 미분무 소화설비 있어서 첫 번째가 성능시험 배관은 펌프의 토출축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유량 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 밸브를 부단 직관부에는 유량 조절 밸브를 설치할 거예요. 이 경우 개폐 밸브와 유량 측정 장치 사이의 직관부 거리 및 유량 측정 장치와 유량 조절 밸브 사이의 직관부 거리는 해당 유량 측정 장치 제조사의 설치 사양에 따르고 성능 시험 배관의 호칭 지름은 유량 측정 장치의 호칭 지름에 따른다. 두 번째는 유입 후에는 개폐 밸브를 둘 거예요. 세 번째, 유량 측정 장치는 펌프 전격 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거예요. 네 번째, 가압송수 장치의 체절 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 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mm 이상의 배관에 체질 압력 이하에서 개방되는 릴리프 밸브를 설치할 거예요. 6번은 어떤 문제인가요? 포헤드 및 고정포 방출구는 6번은 포의 팽창 비율에 따른 다음 표에 따른 것으로 해야 한다. 저발포, 고발포 두 가지가 나옵니다. 7번은 이제 이산탄소 소화약제 저장 용기의 기준이 그래서 첫 번째 저장 용기는 구합식은 25메가파스칼 이상
저압식은 3.5 메가파스칼 이상의 내압 시험 압력, 내압 시험 압력, 예. 내압 시험 압력에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합격한 것으로 할 것. 이번에 저압식 저장 용기에는 그래서 안전 밸브, 그 다음에 동판, 액면계, 압력계, 압력계, 압력 경보 장치 및 자동 냉동 장치 등의 안전 장치를 설치할 것. 세 번째, 저장 용기 충전비는 고압식은 1.5 이상, 1.9 이하에, 저압식은 1.1 이상, 1.4 이하로 할 것. 그 다음에 8번은 이제 기동장치 기준입니다. 1번, 네, 첫 번째,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조작, 피난 및 유지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되, 그래서 전역 방출 방식은 방호 구역마다, 국소 방출 방식은 방호 대상물마다 설치한다. 두 번째,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자동식 기동 장치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서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세 번째,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설치된 부분은 출입구 등의 보기 쉬운 곳에 소화약재 방출을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한다.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방출 시간 기준입니다. 아니면 이제 화재 안전 기준 원문에는 방출 시간 기준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뭐 구경의 기준, 구경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제목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시험 문제는 이제 그 제목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잘 판단해서 이제 문제를 파악하면 되겠죠. 전역 방출 방식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 또는 가연성 가스 등 평면 화재 방호 대상물의 경우에는 1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두 번째는 전역 방출 방식이 있어서 종이, 목재, 석탄, 섬유, 합성 수지류 등. 그래서 신부
화재 방호 대상물의 경우에는 7번. 이 경우 2분 이내에 설계 농도의 30%에 도달해야 한다. 세 번째는 국소 방출 방식의 경우에는 30초. 그 다음에 10번 문제는 저장 용기 기준인데 NFTC 기준이 첫 번째가 저장 용기 충전비는 고압식은 1.5 이상 1.9 이하이. 저압식은 1.1 이상 1.4 이하로 할 거. 두 번째, 저압식 저장 용기에는 그래서 내압 시험 압력의 0.64배부터 0.8배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 밸브와 내압 시험 압력의 0.8배부터 내압 시험 압력에서 작동하는 봉판을 설치할 거예요. 세 번째는 저압식 저장 용기에는 액면계 및 압력계와 2.3 메가파스칼 이상 1.9 메가파스칼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력 경보 장치를 설치할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저압식 저장 용기에는 용기 내부 온도가 섭씨 영하 18도씨 이하에서 2.1 메가파스칼의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동 냉동 장치를 설치할 것. 네. 다섯 번째, 저장 용기는 고압식은 25 메가파스칼 이상, 저압식은 아까하고 똑같네요. 저압식은 3.5 메가파스칼의 내압 시험 압력에 합격한 것으로 할 것. 네. 이제 11번은 이제 화재 표시반 기준입니다.
첫 번째가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 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 등과 이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벨, 버저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두 번째는 수동식 기동 장치는 그 방출용 스위치와 그 방출용 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 등을 설치할 것. 세 번째가 소화 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 등을 설치할 것. 네 번째가 자동식 기동 장치는 자동 수동의 절안을 명시하는 표시 등을 설치할 거예요. 화재 표시반. 이제 지금 화재 표시반의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가스기는 제어반하고 화재 표시반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화재 표시반은 뭐 수신기에 그 기능이 있으면 설치 안 해도 된다. 다시 말하면 화재 표시반의 기능이 이제 수신기에 있다라는 건데, 메인 수신기. 근데 실제로는 메인 수신기에 이 전부 다가 표시등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1번 감지기 이제 이것 수신기에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소화약자가 방출됐을 때 그 표시등이 표시가 되고, 이 수동 스위치 작동할 때는 표시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동 수동 절안 이 표시등도 수신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있는데 참고로 알아놓으시고요. 대부분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는 이제 메인 수신기에 그렇다라는 것이고, 이제 그 제어반에는 아마도 이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어반 안에 이제 화재 표시등 기능도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메인 수신기에는 이제 다 표시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은 안전시설의 설치 기준입니다. 첫 번째가 소화약제 방출 시 방호구역 내와 부근에 12번
소화약제 방출 시 방호구역 내와 부근에 가스 방출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맞나 모르겠네. 12번. 가스 방출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에 시각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었음을 알도록 할 것. 두 번째는 방호구역 출입구 부근 잘 보이는 장소에 방호구역 출입구 부근 잘 보이는 장소에 약제 방출에 따른 위험 경고 표지를 약제 방출에 따른 위험 경고 표지를 설치할 것인가 부착할 것 그러네요. 부착할 것. 이제 표지니까 부착하는 게 맞는데 뭐 어떤 것은 뭐 설치할 것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13번은 전역 방출 방식의 이제 분사 헤드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13번 첫 번째가 방출된 소화 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고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두 번째는 분사 헤드의 방출 압력이 2.1MPa 이상의 것으로 할 것. 세 번째는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설치된 이산탄소 소화설비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기준에서 정한 시간 이내에 방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네. 그 다음에 14번은 이제 분사 헤드의 오리피스 구경. (14번이) 1번은 1번은 분사 헤드에는 부식 방지 조치를 해야 하며 오리피스의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가 표시되도록 할 것. 네, 두 번째는 분사 헤드의 개수는 방호구역의 방출 시간이 충족되도록 설치할 것. 세 번째,
분사 헤드의 방출률 및 분사 헤드의 방출률 및 방출률 및 방출 압력은 이렇게 되나? 네, 분사에 대해 방출률 및 방출 압력은 예,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할 거예요. 네 번째, 분사 헤드의 예, 오리피스의 면적은 분사 헤드가 연결되는 배관 구경 면적의 7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이산화탄소는 뭐 자주 봤던 것들이라 내용은 뭐 어떤 내용인지 알 것이고, 다만 뭐 다 외워졌느냐 안 외워졌느냐 이제 그 차이가 되겠죠. 네,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는 200번까지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200번까지 시험 범위 수고하셨습니다.